안녕하세요. 쓰는 영어의 셀리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요, 투부정사 시리즈 중에 하나로서 형용사로서의 투부정사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데는 없어요. 셀리만의 컨텐츠로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실 만한 것만 골라서 궁금해 하셨던 거 골라서 갖고 왔는데요. 자, 형용사는요, 문장 안에서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보어,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어,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 뭐고 이해할 점들이 뭔지 또 깔끔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 때문에 토 나올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지만 한국에서 영어 공부 좀 해봤다, 아니면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좀 보시면 오히려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주격 보어가 뭔지 또 까먹었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주어 뒤에서 주어가 누구인지, 주어의 정체, 아이디를 알려주는 거를 주격 보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누구? 학생. 그래서 이 주어의 정체, 아이디를 알려주는 거죠. 나는 학생이야, 이렇게. 아니면은 I am busy. 저는 바쁜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어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도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해요. 자, 일단은 우리가 형용사 역할을 보기는 하지만 요 명사가 이왕 나왔으니까 얘도 한번 설명을 같이 드리면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업의 목적은요, 문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The goal, 목표는 뭐에? Of my class. 자, 목표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목표의 정체가 나와야 되겠죠? To understand,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목표가 곧 뭐예요? 문법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게 정체, 아이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English, grammar 하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보도록 할까요? 자, 그 회의는 정오에 시작될 상태예요. 해볼게요. The meeting, 그 회의는요, 어떤 상태? 아무튼 주어를 꾸며주는 거, 보조해주는 게 형용사의 역할이니까 to start, 언제? at noon, 정오에 시작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의역하면 그 회의는 정오에 시작될 겁니다.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도로 의역을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하나 더 해볼까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The prince, 그 왕자는 어떤 상태? 왕자의 상태에 대해서 쓸게요. To die young, 무섭게 젊어서 죽을 상태다. 이러면 여러분들 의역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왕자는 젊어서 죽을 운명이다. 이 정도로 그냥 의역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번역을 한다고 치면. 자, 이렇게 주어를 꾸며주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가 올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문맥에 맞게 정오에 시작할 겁니다. 죽을 상태예요. 젊어서 죽을 운명이에요.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또 우리나라 문법책에서는 이거를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비트 용법 해가지고 비트 용법의 해석은 예정, 의무, 운명, 의도, 가능이다 하면서 이걸 또 외우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주어의 상태를 꾸며주는 형용사니까 그냥 이거는 어떤 상태, 요런 상태 하면서 문맥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무슨 문법, 용법 하면서 요거운 것 때문에 영어가 싫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럴 예정이다 라고 하면 is scheduled to start at noon 하셔도 돼요. 아니면 is gonna start at noon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to하고 굳이 보여주실 때 얘가 좀 더 포멀한 뉘앙스를 가져요. 포멀한 뉘앙스를 갖는다는 거는 이렇게 일반 회화보다는 아마 글로 보거나 굉장히 좀 포멀한 형식적인 자리에서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녀석을 볼까요? 목적어의 상태를 꾸며주는 게 목적격 보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녀는 she makes me 나를 만듭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녀가 내 애미냐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형용사로 나를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이렇게 형용사 하나쯤은 나와줘야 문장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요 형용사 자리에 당연히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 want you 하면 널 원해. Come on 막 이런 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I want you to help me 이렇게 쓰시게 되면 너는 어떤 상태? 나를 도와줄 상태 이렇게 목적어로 꾸밀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나를 도와줬으면 하고 원한다가 되고요. I want you to do something은 굉장히 명령의 뉘앙스가 강해요. 그래서 공손하게 부탁할 때에는 Could you help me please? 이런 식으로 쓰시지 I want you to help me 이런 식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쓰려면은 이럴 때 쓸 것 같아요. 애들한테 청소 이렇게 너는 이 장난감 다 주워라 막 이런 얘기 할 때 I want you to pick up all the toys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 더 해볼까요? I need you 까지만 얘기하면 네가 필요해, come on 뭐 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네가 어떤 상태? to be here 여기에 와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기 좀 와주세요 라는 것도 I need you to be here 네가 꼭 여기 와줬으면 좋겠어. 나 지금 너무 슬퍼. 친구한테 이렇게 부탁할 때 I need you to be here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적어의 상태도 이렇게 투부정사의 형태로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너무 중요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별표 저는 여기다가 5개를 칠 거예요. 자, 이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서의 투부정사. 여러분, 영어의 습성을 볼까요? 영어는요, 머리가 큰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줄 때 이 투부정사의 특징은 동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동사의 특징은 뒤에 목적어, 부사를 막 데려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큰 녀석을 앞에 놓고 꾸미지 않겠죠. 따라서 앞에 아니면 뒤에 꾸며줄 텐데 영어는 의미상 끈끈한 걸 붙여주니까 수식관계에 있다라는 건 앞에 아니면 뒤에 붙여줄 건데 머리가 큰 걸 싫어하니까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뭐 할 이런 식의 해석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정도를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읽을 책이 많습니다. 해볼까요? I have lots of many books. 자, 책은 책인데 읽을 책이니까 to read 하고 쓰시면 되겠네요. 저는요, 당신과 얘기할 시간이 많아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I have lots of time. 이렇게 셀 수 없는 거는요. many 쓸 수 없고 much 쓸 수 있지만 긍정문에서는 much를 거의 쓰지 않는 게 또 원어민들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lots of나 a lot of 이용해서 쓰시고요. 뭐 할 시간, to talk to you, talk with you 둘 다 괜찮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할 시간, 뭐뭐 할 이럴 때는 쉽게 쓰실 수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게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는 살 집이 없다. 해볼까요? He, 파란색으로 써야지. 중요하니까. He doesn't have a house to live 하고 쓰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꾸며주는 이 명사가 동사 뒤에 온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말이 돼야 돼요. 즉, live house라는 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live는 대표적인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와야 house를 쓸 수 있거든요.
live in the house가 되겠죠. 따라서 전치사 in으로 써주셔야 돼요. 문장이 끝나야 해요. So he doesn't have a house to live in 하고 쓰셔야지 live까지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저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rely on someone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볼까요? I, 이것도 파란색으로 don't have, 자 부정문에서는 someone 대신에 any를 쓰셔야 되죠. anyone, 뭐뭐 할 사람, 의지할 사람, rely까지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소식을 받는 명사가 뒤에 왔을 때 말이 돼야 돼요. rely on someone이 되기 때문에 전치사 on으로 끝내줘야 문장이 완성이 돼요. So I don't have anyone to rely on 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국말이 없는 시스템이에요, 요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꾸 익숙해져서 좀 외워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한 몇 문장들을 많이 써보시고 손으로도 이렇게 카피를 해보시면서 외워두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쓰는 시스템이니까 꾹꾹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연습 몇 개만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해볼게요. 저 이따가 올 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I have a friend.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이따가 올 친구. To come later.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친구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친구가 올 친구. A friend to come. The time to do something.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쓸 펜 하나만 주세요. Give me a please 쓰셔도 되고 give me a pen. 자, 펜은 펜인데 어떤 펜? To write 까지 쓰시면 안 돼요. 펜을 뒤에 넣었을 때 write a pen 하면 P-E-N 이렇게 하는 거고 펜을 가지고 쓰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수반은 with를 갖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to write with 이렇게 되는 거죠. 종이 한 장만 주세요. 쓸 종이 뭐라고 쓰시면 돼요? Give me a piece of paper to write on. 종이에다가 위에다가 쓰는 거니까 전치사 요거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필요합니다. 뭐라고 하시면 돼요? I need a friend, a person. 자, 이야기를 나눌 사람 to talk 쓰시고요. 이렇게 뒤에 넣었을 때 말이 돼야 돼요. talk friend 없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는 거는 with나 to를 쓰셔야 돼요. So a friend to talk with, a friend to talk to 까지 쓰셔야 맞는 문장이 돼요. 한국말에 없는 컨셉은 자꾸 보면서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 어떠셨어요? 그래서 주어를 꾸며주는 투부정사.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꾸며주는 녀석이구나 라고 하셔야지 비투용법이란 하면서 막 또 외우시지 마시고요.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의 상태를 꾸며주는 것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 명사를 수식할 때는 항상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데 전치사가 들어가야 맞는 형태인지 아닌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하고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많은 문장을 좀 보시면서 외워두는 노력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 이번 동영상도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